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화요일입니다. 괜찮죠?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우리가 6주차 때 배우셨던 내용 중 마지막 계약의 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의 해제. 메리 크리스마스. 자, 계약 해제를 하려면 일단 해제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해제권은 해제권 발생 사유, 원인이 있어서 발생이 되고 그 해제권을 가진 사람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게 해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해제권은 크게 둘로 나눠서 해제권 발생 사유를 법률에 규정해 놓은 거, 이걸 법정 해제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해제권 발생 사유 자체를 양당사자가 약정을 해 놓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약정 해제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이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를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자, 이제 법정 해제권과 그에 따른 법정 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우선 법정 해제권의 발생은, 즉 법률에 규정된 게 발생 사유가 딱 한 가지예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자,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상대방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채무 불이행이 크게 둘로 나눠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으로 나눠지죠. 이행지체는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지체가 됐다고 해서 즉시 해제할 수는 없고요. 이행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줘라 얘기죠. 그래서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를 한 후에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행지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 첫 번째 교권은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나 안 주겠다. 자, 안 주겠다 하면서, 자, 이행계획도 실제로 안 주더란 얘기죠. 그러면 그 안 주겠다는 사람한테 굳이 최고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해제된 건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제 나오면 항상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자동으로 또 의사표시 없이 해제로 발생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이제 최고를 하고 하느냐 최고 없이 하느냐 이제 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 없이 하는 거, 이행지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게 정갱이죠. 정갱이 아시죠? 그 계약이 일정한 뭐 당사자 의사표시나 아니면 계약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 대표적으로 결혼식, 결혼식에 화환 주문했다든지 예복을 준비했다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결혼식 전에는 와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데 결혼식 끝나도 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걸 정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계약은 해제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계약을 해제한다고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데 굳이 언제까지 또 기다릴 테니까 해달라, 또 가져달라 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결혼식 끝났으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이행불능은 아까도 보셨지만, 자, 건물 팔아놓고 소유권 이전해주기 전에 판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자 불내서 없어졌다. 그럼 산 사람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거 계약을 해제하는데 최고할 이유도 없고요. 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또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측에서는 불능이니까, 자, 해제하려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해제하겠다. 건물 불탔으니까 해제하겠다. 그러면 이제 계약의 해제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즉시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의해서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발생되는데, 최고를 하고 하느냐, 최고 없이 하느냐, 이걸 구별하시라는 거죠. 찬찬히 이제 보시면 사실 이건 외울 건 크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그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채무 불이행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계약의 주된 채무를 얘기하는 거지. 주된 채무. 부수적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제권이 발생됐습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 이제 해제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해제권을 가지고 해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역시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제권 행사에서 해제를 했을 때 그 해제 효과를 좀 보시는데, 여기서 보시는 해제 효과는 법정 해제죠. 법정 해제. 법정 해제 효과예요. 상대방이 지금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서 그 채권자 쪽에서 계약을 해지했을 때 효과입니다. 자,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되죠. 근데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계약의 소급적 실효, 즉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 모든 해제가 공통적인 거예요. 꼭 법정 해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약정 해제라든지 또는 뭐 계약금에 의한 해제라든지 뭐 합의 해제라든지 해제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뭐 자세한 것은 기본서 갈 때 배우시겠지만은, 자, 일단 모든 해제의 기본 공통적인 효과는 언제 해제했던 계약 초창기 처음으로 올라가서 그 계약은 효력이 없어진다. 그건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주고받은 게 있으면은 되돌려줘라. 이것을 이제 원상 회복 의무라고 그래요.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라 그 얘기죠. 받은 거 있으면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뭐 알았냐 몰랐냐 선의 악의 뭐 이런 것들 따질 것 없어요. 원상 회복 의무는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방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아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줬던 거 돌려받는 것은 돌려받는 거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주의할 것은 이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니까 법정 해제 중에 법정 해제에서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 약정 해제라든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한다든지 뭐 합의 해제 뭐 이런 데서는 손해배상 청구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또 정리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 정리하면 모든 해제는 소급적으로 실효한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 해제에서만 문제된다? 법정 해제에서만 나타나는 효과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 딱 한 가지,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 채무는 주된 채무해야지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죠. 근데 채무 불이행은 크게 둘로 나눠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자,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최고 후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자, 이행지체라도 최고 없이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있네요.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했을 때, 그 다음에 정기행위, 그 다음에 이행불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뭐 최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즉시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 하면 해제 효력이 발생된다. 자, 그 다음에 법정 해제를 했을 때 효과 세 가지.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주고받은 거 있으면 되돌려줘라. 원상회복 의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제와 관련된 또 예문을 나온 기출 지문을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매수인이 매매대금 채무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아, 여기서 들었던 게 있네.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대요. 자, 그러면 매도인은 지금 누가 그렇게 표시했어요? 매수인이. 그럼 지금 산 사람이죠? 그럼 매도인 판 사람은 자, 이 계약을 해지하는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맞았네요. 되시죠? 자, 두 번째,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 자, 요런 계약들,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이걸 정기행위라고 그래요. 자, 이런 거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해제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자, 앞에서 이게 정기행위냐 뭐냐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해제 의사 표시가 없는데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틀렸죠.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 어떤 해제든 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고. 의사 표시. 틀렸죠.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자 뭐가 됐어요? 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이게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우연부담으로 들어가줘야 되고요.
자, 이제 서서히 뭔가 이렇게 윤곽이 좀 잡힐 듯 하나요? 예, 완전히 잡히진 않았다 하더라도 아, 이런 거구나. 법은 다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 보고 들어가서 살펴보란 얘기구나. 이걸 느끼시면 돼요. 자, 그럼 채무 불이행으로 불능이 됐어요. 그럼 채권자는 당연히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오케이. 몇 번씩 나왔네요. 자, 4번 좀 주의해서 보시는데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자,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또 뭘 이유로요?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니까 아직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해제되지 않았으니까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고 일단 매수인은 매매대금 채무는 지고 있죠. 있는데 지금 매도인의 이행불능, 그러니까 매도인이 건물을 팔아버리고 그 건물을 매도인이 불내버렸다 이 얘기죠. 그런데 매수인이 그 계약을 해지하는데 자기 매매대금 변제 제공을 대금을 주면서나 계약 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항상 아까 보셨지만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아무것도 할 필요는 없어요. 최고할 필요도 없죠. 대금 변제 제공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즉시 해지하겠다 의사표시는 해줘야 되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거 틀린 얘기가 되죠. 자, 5번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그렇죠. 계약의 효과죠. 처음부터 소급해서 실효가 되죠. 오케이,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6주차 배우셨던 내용들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뿅.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렇게 복습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변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허니산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합격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 멀리 핀란드 휘와 핀란드에서 왔어요. 자, 하여간 이제 연말도 되고요. 이제 뭐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뭐 바쁘실 텐데 어쨌든 이런 거 보시면서 잠깐 웃음도 좀 웃으시고 또 약간 좀 쉬시기도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좀 잘 어울리나요? 예. 자, 그 계약의 해제까지 해서 이제 6주차 문제들을 풀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습도 좀 해보셨죠. 참 별걸 다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만드는 대로 다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연말에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건강 챙기시고 그러면서 짬짬이 또 복습도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고생 많으셨어요.